안녕하세요. 오늘은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의 간연 기록 모음집이죠. 19 발췌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게 또 슈타이너 본인이 직접 검토한 건 아니고 속기록을 바탕으로 한 자료라는 점이 흥미롭죠. 맞아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정말 혼란 그 자체였던 시기잖아요. 그때 슈타이너가 사회 문제나 인간 의식에 대해 던진 통찰들이 사실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렇죠. 당시 사회가 그야말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기존의 습관적 사고로는 이 사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를 보는 관점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촉구였군요. 네. 특히 그 추상화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당시 여러 영역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아, 추상화. 그게 핵심 키워드 중 하나군요. 그럼 먼저 인간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슈타이너는 인간을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로 봤다고요. 머리, 가슴, 팔다리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머리는 이제 비지상적인 영역, 하늘과 연결되고요. 팔다리, 그러니까 사지, 물질 대사 시스템은 땅과 연결된 지상적인 활동. 그리고 그 사이의 가슴, 호흡, 순환 시스템은 사람 사이의 관계, 리듬 이런 걸 담당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슈타이너는 당시 현대인들이 이미 내면에서 이런 삼중성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는데 모든 걸 단순화하려는 지성이 이걸 잘 못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 지점이 중요하네요. 인간 내부의 이 삼중 구조가 건강한 사회 구조의 열쇠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 안에 머리, 가슴, 팔다리가 있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필요한 문화정신 영역, 평등이 중요한 권리정치 영역, 그리고 박애, 형제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경제 영역. 아, 그 유명한 사회 유기체 삼중 구조군요. 네. 이 세 영역이 각자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외부 사회에서 자기 내면 구조가 건강하게 반영되는 걸 볼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진단입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내 안의 구조가 사회라는 거울에 비춰지는? 그렇죠. 그 거울 관계가 깨지거나 왜곡되면 사회가 병든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좀 지배적이었던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슈타이너가 꽤나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사회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봤나요? 네,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심지어 뭐 레닌이나 트로츠키 같은 인물들의 사상도 어떤 교수들의 추상적인 이론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결과다. 이렇게 연결하기도 했으니까요. 와, 그렇게까지요? 물론 자연과학의 성과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고방식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 되면서 본질적으로 정신이 부재한 추상적인 형태로만 흐른다는 걸 비판한 거죠. 아, 정신이 부재하다. 네, 이런 추상성은 현실의 구체적인 생명력이나 그 깊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익숙한 틀에 갇혀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사고가 자동화되는 거죠.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 살아있는 생각이 점점 약해진다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정보는 넘쳐나는데 세상을 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경향과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추상화의 문제가 우리가 쓰는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죽은 이들은 명사보다 동사를 더 잘 이해한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참 독특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법이라는 딱딱한 명사보다는 정의롭게 행동한다 또는 올바르게 판단한다 같은 동사적인 표현이 실제 경험이나 어떤 영적인 현실과 더 가깝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명사는 고정된 개념이고 동사는 살아있는 움직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명사 중심적인 언어가 우리를 현실과 정신세계로부터 좀 단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오이리즘이라는 움직임 예술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오이리트미. 보이는 언어라고도 한다고요? 네, 말이나 음악의 정신적인 내용을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죠. 아,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죽음 이후에는 생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잠재의식 속 경험들이 아주 생생하게 실체처럼 나타나서 영혼들이 놀란다고요. 무심코 했던 생각이나 감정들이 중요한 현실이 된다니.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이런 관점이 경제, 특히 자본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쭉 이뤄집니다. 맞아요. 자본이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순환되어야 한다는 주장, 당시로서는 엄청 급진적이었겠는데요? 그럼요. 공장을 위해 자본을 쓰는 것, 이건 사회를 위해 일하는 거죠.
근데 개인 가구를 사려고 돈을 쓰는 건 사회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독특했고요. 돈에 대한 생각도 남달랐죠. 화폐가 국가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요. 네, 화폐 가치가 금 같은 어떤 고정된 것, 슈테이너는 이걸 환상 가치라고 봤는데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순환하는 생산 수단과 노동 자체에 기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특히 전쟁 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중부 유럽이나 동유럽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본과 화폐에 대한 이런 신개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볼수록 루돌프 슈타이너가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우리 시대의 위기를 상당히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지나친 유물론, 추상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인간 본성을 닮은 삼중적인 사회 구조, 또 무엇보다 정신적인 차원의 어떤 쇄신을 아주 긴급하게 요구했던 거고요. 그의 생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 사고방식이 혹시 너무 추상적이거나 물질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또 사회나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와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스스로의 생각 습관을 점검하고 또 세상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성찰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죠. 마지막으로 슈타이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회라는 유기체가 인간의 재능과 창의성에서 나오는 정신적 삶, 이 영양분 없이는 결국 굶주리게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또 당신의 삶 속에서 이 필수적인 정신적 영양분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의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